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 지식 저장소의 최민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영상은 통원치료 환자 합의금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라는 주제의 영상 제4편이고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지난 1, 2, 3편을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핵심만 정리하고 바로 4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편에서의 핵심이 뭐였죠? 1편에서의 핵심은요, 통원치료 환자 같은 경우는 초반에 담당이 소액으로 합의를 한 번쯤 시도를 해 봅니다. 소액으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병원에 통원치료를 받기로 하셨는데 한두 번 정도 통원치료를 받았을 때 담당자가 전화가 올 것이고, 그때 담당자들이 보통은 소액으로 합의를 한 번 시도를 해봐요. 그 금액이 30만 원 얘기하는 담당자도 있고 50만 원 얘기하는 담당자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담당자도 있어요. 회사마다 약간 다르고 담당자마다 조금 다르고요. 담당자의 직급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중요한 거는 초반에 통원치료 한두 번 받았을 때는 담당자가 보통은 소액으로 합의를 한 번 정도는 제안을 해본다. 이것도 꼭 맞는 얘기는 아닌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보통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합의가 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겠죠. 저는 그 금액에 합의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입장에 서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담당자가 소액 합의를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저희랑 합의 볼 예약 없으십니까? 저희가 얼마 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 보통 반응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합의가 안 되는 이유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진짜 몸이 아파서. 아파요. 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몸이 아프니까 합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교통사고가 나서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영상 찾아보니까 그 금액이 말이 안 돼요. 금액이 말이 안 됨. 세 번째, 잘 몰라서. 진짜 잘 몰라서. 이 세 가지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든지, 세 가지 중에 어떤 경우든지 담당자가 굳이 합의를 막 몰아붙일 수는 없겠죠. 물론 그런 담당자도 있어요. 아이, 그러지 말고 합의하시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그럼 치료 잘 받으시고요. 제가 며칠 뒤에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게 1단계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그러면 2단계 넘어가 볼까요? 2단계는 뭘까요? 2단계. 자, 여러분들이 이 1단계에서 합의가 좀 잘 안 되셔서 시간이 며칠 지났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2편은 담당자가 다시 한번 전화가 와요. 담당자. 보통 뭐라고 할까요? 예, 선생님 그때 전화드렸던 보상 담당 누구누구입니다. 그때 합의가 좀 안 되셔서 며칠 지나셨는데 몸이 좀 어떠세요? 피해자분이 예, 그냥 뭐 크게 아프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병원은 다니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럼 이 담당이 피해자의 반응을 슬쩍 보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이 이때 합의를 못 했잖아요. 이때 전화통화로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겠어요. 아직 좀 많이 아프시냐, 치료 잘 받으셨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피해자가 대답을 하기 나름인데 어떤 피해자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 저 월, 화, 수, 목, 금 매일매일 병원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담당자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뿔싸, 이번은 합의를 빨리 하지 않으면 다음 주도 월, 화, 수, 목, 금 병원에 갈 수 있겠군. 빨리 합의를 해야 되겠군.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담당자 입장에서는. 자, 근데 어떤 피해자가 아니요, 저 지난주에 바빠서 병원에 못 갔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정말 바빠서 병원에 못 간 건지, 아니면 별로 아프지 않아서 병원에 못 간 건지, 담당자는 사실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지난주에 소액 합의를 제안을 했는데, 그리고 며칠 시간이 지났는데 피해자랑 다시 통화를 해서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물어보니 병원에 안 갔다.
내지는 한 번 정도 갔다 라고 하면 담당자가 이때도 합의금을 굳이 높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슬쩍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선생님 어차피 병원 바쁘셔서 못 간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뭐 50만 원 말씀드렸는데 제가 거기서 1, 20만 원 정도 더 드릴 테니까 합의하시는 게 어떠세요? 이렇게 슬쩍 제안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담당자가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죠. 이게 이 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할 건 뭐다? 첫 번째로 합의가 안 되고 두 번째로 전화가 왔는데 진료 기록이 거의 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원하는 합의금 얘기한다고 해서 성사될 가능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한마디로 정말 아파서 치료를 받으시든 합의금이 목적이라서 열심히 치료를 받으시든 뭔가 진료 기록이 좀 있어야 담당자도 이 피해자를 그냥 뒀을 때 앞으로 발생될 치료비가 아까워서라도 합의를 어떻게든 보려 하게 된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자, 세 번째. 3편이 뭐였죠? 3편? 이때도 담당자가 전화가 오는데 이때는 2편과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전화 걸려오는 텀이 좀 길어요. 왜냐하면 합의가 2번이나 안 됐거든요. 이때 피해자가 치료를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든 아니면 합의금을 너무 높게 부르셨든 담당자는 두 차례 정도 합의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담당자는 이 기간 동안에도 계속 신규 사고가 발생이 돼서 자꾸 배당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전화를 한다? 쉽지 않습니다. 어차피 합의가 안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전화 오는 것은 조금 보통 기간이 약간 있다. 자, 이 기간 동안 이 피해자분이 치료를 정말 열심히 받았다. 아파서 열심히 받았다 하면 세 번째 전화를 했을 때는 담당자가 통화를 해보고 정말 치료를 많이 다니시는구나. 안 되겠다.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통원 치료를 한 15번 이상, 뭐 20번 가까이 이렇게 갔어요. 거의 쉬는 날 빼고 다 간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담당자가 아뿔싸 어느 정도 합의금을 줘야 되겠군 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반면에 또 이때까지 갔는데도 보통 한 달 정도 시간 지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별로 치료 기록이 없이 합의금만 높게 요구한다. 그러면 오히려 담당자는 또 합의금을 높여줄 필요가 별로 없어요. 한마디로 이 기간은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간은 여러분들이 치료받을 기회를 얻었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담당 입장에서는. 그래요? 합의 안 하실 거예요? 예, 치료 잘 받으시고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때, 그래요? 치료 받으시겠어요? 네, 치료 잘 받으시고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때 그래서 통화했는데 치료 기록이 너무 없다. 그럼 담당자가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시간은 자꾸 지나갔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원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합의금 가지고 어느 정도 딜을 하시려면 치료 기록이 좀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담당이 봤을 때 아차,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을 계속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 4편 어떻게 될까요? 4편. 담당자가 연락이 정말 안 옵니다. 정말로. 이미 이때까지 한 달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흘렀어요. 보통 1개월. 여기 1개월 지난 다음에 여기까지는 담당자가 전화가 정말 안 와요. 이때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다? 담당자가 연락이 없어요. 먼저 전화해도 되나요? 이거 영상 찾아보시면 되게 많아요. 저도 그런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고요. 이 시기쯤에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이 시기쯤에. 그런 상황이 궁금하다. 그러니까 담당이 연락이 안 오는 게 궁금하다는 그 이유는 합의를 하고 싶은데 자기가 먼저 전화하긴 좀 그렇고 전화 안 오는 것도 좀 괘씸하고 이런 생각이 드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인데 이때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치료가 어느 정도 웬만큼 끝났다. 그래서 몸이 많이 불편하지가 않다라고 하면 그냥 담당자한테 먼저 전화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담당자가 싫어하냐고요? 아니에요. 담당자 마음속에 이 사람 합의 안 한다고 하더니 이제 전화 주는 거 보니까 안달이 났구만. 응? 합의 내 맘대로 조정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 잘 안 해요. 담당자는 어차피 합의 보면 그 사건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피해자 합의 보자고 전화 왔다고 그걸 뭐 역이용해가지고 그러면 선생님 저희가 50만 원 드린다고 했는데 50만 원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어지간하면 좋게 좋게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1편, 2편, 4편에서 합의가 다 안 되고 4편까지 가신 분들은 그냥 담당자한테 한 번쯤 얘기를 하세요. 어느 정도 치료받은 것 같습니다. 몸이 많이 회복이 됐어요. 이제 슬슬 합의를 해야 되는데 전화 한번 주세요. 라고 문자를 남기시든지 아니면 전화를 먼저 걸어서 본인이 원하는 합의금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무조건 우기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기간 동안 이러저러한 피해를 봤다. 통원치료 받느라 회사에서 연차도 빼먹었고 급여가 깎인 분들은 그것도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내가 장사 가게 문을 며칠 닫았다. 가게 문을 며칠 닫아서 그런 손해도 있다라고 당당하게 주장을 하시고 그래서 나는 얼마를 원한다. 라고 전화를 먼저 하시면 4편의 이야기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너무 이야기가 안 된다. 본인이 손해본 거는 진짜 최소 뭐 200 이상인데 담당자가 100만 원밖에 안 된다라고 하더라. 보험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맞겠죠.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은 뭐가 좋냐면 첫 번째로 본인이 직접 담당과 통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많이 줄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아무래도 전문가분들이 일반인들보다는 그 보험회사의 조직의 어떤 생리를 잘 알고 입담이 좋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이 원하시는 합의금을 어느 정도 근사치까지 받아낼 수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4편까지 가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담당자가 연락이 없다고 가만히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전화를 해 보시고 담당자와 얘기가 도저히 안 통한다. 담당자가 너무 빡빡하다. 그런 분들은 주변에 보험 전문가분들을 찾아서 조언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원치료 환자 합의금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라는 영상에 총 1, 2, 3, 4편까지 전부 마무리를 해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시면 아래 댓글 하단에 저희 개인 블로그나 카페를 통하여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지식 저장소의 최민수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